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흔히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는 힘든 일이라고들 하죠.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서로 조심하게 되고 예의를 갖추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도 맞는 말이긴 한데요.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도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 딸 같은 며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어머님은 외출하면 항상 모녀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인다는 말을 듣거든요. 사실은 며느리와 시어머니라고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군요. 부부도 오래 살면 닮는다고 하잖아요. 저와 어머님도 이제 같이 산 지 10년이 넘어서 그런가요? 얼굴도 목소리도 취향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30살에 동갑내기 남편을 만나 31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 시어머님은 50대 후반이셨습니다. 그때 만난 어머님을 생각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유, 나는 먼저 떠난 네 시부 생각만 하면 지금도 끔찍해. 평생 세상 남자들이 하는 나쁜 짓은 세트로 저지른 사람 아니냐. 젊어서나 늙어서나 여자를 얼마나 밝히는지. 그 바람길을 애들이 안 닮아서 정말 다행이지 뭐냐. 하긴 어려서부터 지겹도록 지혜미가 여자들 때문에 고생하는 거 보고 살았는데 쥐들이 바람 피면 사람이 아니지. 큰아기 너는 그쪽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아주 만약에라도 큰 놈한테 여자가 생기면 내가 달려가서 아주 아작을 내버릴 테니까 안심해. 아유, 제 뒤에 이렇게 든든한 어머님이 계신데 뭔 걱정이겠어요. 내가 여자들 족치는 데는 전문이야, 전문. 하루가 멀다 하고 계집질을 해대는데 전문이 안 될 수가 없었지. 하루는 다방내지 쫓아가서 커피 테이블 다 엎어놓으면 며칠 좀 잠잠하다가 다시 막걸리집에서 여자 손을 주물거리고 있질 않나. 일하러 나가서는 한밭집 주방 아줌마랑 붙어먹지를 않나. 에휴, 맘 편히 두 다리 뻗고 잠들어 본 날이 손가락 안에 들어. 계집질이 잠잠해지나 했더니 이젠 허구한 날 일 끝나면 사람들이랑 화투판을 벌리더라. 노름에 미쳐가지고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땅 문서까지 찾길래 그 땅 문서 가지고 나가면 나랑 애들이랑 평생 못 볼 거다 했지. 바로 짐 싸서 애들 둘 데리고 집 나가버리니까 다시 땅 문서 들고 친정으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더라고. 와, 우리 어머니 그래도 집까지 나가시고 나름 용감하셨는데요. 그때 그렇게 강하게 안 나갔음 그 많은 재산 하나도 남아있지 못했을 거다. 옛날 남자들이 또 자기 아들들 버리지 못하지. 그러면 뭐하냐. 그 다음엔 술을 매일 처마시는 거라. 결국엔 그 술 때문에 둘째 결혼하고 간암으로 저 세상 간 거 아니냐. 아주 평생을 속썩이더니 마지막엔 병원 수발까지 아주 골고루 하고 떠났어. 그래도 아버님이 보험 많이 들어놓으셔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게 말이다. 그 인간이 평생 딱 하나 잘한 게 있다면 보험금 다 내 앞으로 해놓고 죽은 거지. 그거라도 있으니까 내가 그 영감탱이 제사 지내주는 거 아니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와 저희는 합가를 했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나자 어머님은 당신만의 두 번째 인생을 사시겠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 첫 번째 선택이 지금 생각해도 정말 파이팅 넘치는 것이었죠. 이름 개명 신청했어. 이제 내 이름 주순이가 아니고 주하연이다. 주영아, 이제 할머니 이름 누가 물으면 주하연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 네? 아유, 엄마. 아니, 나이 60에 무슨 이름을 바꿔요. 지금껏 순이로 잘 살아놓고. 그리고 하연이요? 그건 요즘 애들 이름 아니야. 우리 주영이 유치원 친구인 줄 알겠네. 내가 60평생 순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니? 그냥 동네 길 가다 만나는 개나 소처럼 흔하디 흔한 이름 아니냐. 니네 외할아버지가 줄줄이 딸이 태어나니까 나중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리 지은 거야. 사람이 이름을 바꾸면 인생도 바뀌게 마련이잖니. 니는 아들이 돼서 이 애미맘이 그렇게 이해가 안 가니? 이제부터 완전히 새로운 인생 살고 싶은 그 마음. 큰아가, 너는 이해하지? 그럼요. 이해하고 말고요. 그런데 어머님, 도대체 하연이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그 이름 유치원에 가면 진짜 많아요. 어떡하긴. 장명원에 가서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세련된 이름으로 하나 지어달라고 했지. 이게 주씨하고도 입에 착 붙지 않니? 주하연, 얼마나 고급지면서도 사랑스럽고 또 우아하니. 네, 어머님은 주하연으로 두 번째 인생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이 물려주신 재산과 보험 수령액으로 돈 걱정은 안 하고 살 만큼은 되셨거든요. 그동안 60평생 못 누린 인생의 많은 즐거움을 맛보는 맛에 너무나 바쁜 인생의 나날이었죠. 우선 동네 수영장에 등록을 하셨어요. 어머님은 평생 아들들과 남편 수발로 자신의 몸을 돌볼 여유가 없으셨어요. 동네 수영장 아침반은 원래 동네에서 여유 있게 좀 지낸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에겐 오전 시간의 루틴이랍니다. 1차로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받고 2차로 수영장 로비에서 각자 가져온 간식을 먹으면서 수영장에 오는 여자들 기강 잡기 및 강사들 평가가 이루어지죠. 강사들도 이 막강한 고정 멤버들에게 잘 보여야 수영장 강사 생활이 무탈하게 유지할 수 있답니다. 물론 처음에 들어가면 텃세가 좀 세긴 하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은 왕초보반부터 시작해 그 힘든 텃세를 이겨내고 지금은 연수반 서열 2위의 왕고참 멤버랍니다. 자유형 10바퀴는 이제 아주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게 도시죠. 예, 오늘 우리 반에 새 멤버가 들어왔는데 아주 할마시들이 난리가 났다. 에휴, 나이가 그리 들어도 새로운 남자가 오면 설레나? 나는 이해가 안 가. 나는 여자만 있는 반에 남자가 들어오니까 영 불편하던데 왜 좋다고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 어머나, 원래 아침반엔 다 여자들만 있지 않아요? 와, 어르신이에요? 아니면 중년? 아니, 할마시들이 주책인 게 나이도 한참 어려. 60대 초반 정도 되려나? 우리 나이가 이제 곧 70인데 아이고, 한참은 동생뻘이다. 원래 다른 데서 수영을 계속한 모양이더라고. 수영 실력은 나쁘지 않더라. 젊은 남자라 그런지 힘은 좋더라고. 처음엔 눈치 보면서 맨 뒷줄에 서더니 수업 끝날 때 강사가 맨 앞에서 하라고 했더니 좋다고 치고 나가는데 빠르긴 해. 어머님은 남자 관심 없으세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연애도 하시고 그럼 좋죠. 나는 남자라면 아휴, 네 시애비 때문에 치가 떨린다. 남자 말고도 재미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지금껏 못 해본 거 먼저 실컷 해보며 살련다. 그래도 요즘엔 황혼 연애가 유행이래요. 그래서 황혼 재혼까지도 많이들 하신대요. 황혼 재혼?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연애도 주책인데 나이 들어 만나서 결혼을 또 한다고? 참 이해 못하겠네. 이제 겨우 남편 뒤치다거리에서 벗어났는데 뭐하러 다시 결혼해서 남자 수발을 드냐고. 늙음하게 자유롭게 혼자 사는 게 최고지. 나는 이렇게 딸 같은 며느리도 있고 토깽이 같은 손주도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결혼을 해? 결혼은 좀 그렇죠? 다시 가족들이 얽히게 되니까 그건 저도 좀 불편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연애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머님 누가 알아요. 어머님도 첫눈에 반할 그런 멋진 로맨스 그레이를 만나게 될지. 로맨스 뭐레이? 그게 뭔데? 어머님, 로맨스는 들어보셨죠? 낭만? 뭐 그 비슷한 뜻인데요. 그레이가 영어로 회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한 매력있는 신사? 그런 뜻이에요. 뭔가 점잖고 다정하면서 낭만적인, 멋지게 나이든 남자. 상상만 해도 제가 설레는데요. 아유, 상상은 모르겠고 나도 영어 좀 배워야겠다. 이제 어딜 가도 영어를 모르면 까막눈이야.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공부를 계속 해야겠더라. 몸만 관리하면 뭐하니? 머리가 늙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주변 노인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알아봐서 함께 모시고 갔어요.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운동부터 영어 공부는 말할 것도 없고 붓글씨랑 라인 댄스까지 다양한 취미 생활을 모두 저렴한 가격에 즐기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들까지 만날 수 있어서 이 좋은 걸 왜 지금까지 몰랐나 후회하실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영어 공부부터 시작하시더니 라인 댄스 글쓰기 반까지 일주일 일정표가 가득 찼습니다. 다시 학교에 다니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전엔 공부하는 게 그렇게 싫더니 이젠 배우는 게 이렇게 재미있나 싶다. 친구분들은 많이 만나셨어요? 남자 어르신들도 꽤 계시던데요. 근데 외모가 너무... 아니 머리들은 왜 그리 벗겨지고 숱도 없는 거야? 네 시아버지가 머리가 40대부터 벗겨지기 시작했잖니. 아우, 난 머리숱 없는 남자는 아무리 점잖아도 별로다. 어머, 우리 어머님 외모 지상주의? 외모만 너무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일단 외모가 마음에 들어야 눈길이라도 가지 않겠냐. 그리고 나서 학식도 좀 있어야 하겠고 바람기도 없어야 하고 노름 같은 건 안 하고 암튼 네 시애비랑 전혀 다른 사람이면 좋겠다. 하하. 어머님, 눈이 너무 높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엔 남자 관심 없다고 하시더니 관심 엄청 많아지셨는데요. 아, 이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언제부턴가 복지관에 가기 전에 옷차림을 엄청 신경 쓰시더라고요. 30분이 넘게 이 옷을 입으셨다, 저 옷을 입으셨다 하시다가 셔틀버스를 놓쳐서 제가 모셔다 드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는 주말에는 옷을 사러 가자고 하시더군요. 봄도 되고 했으니 네 옷도 한 벌 사는 김에 내 것도 좀 같이 사자. 복지관에 갈 때마다 입을 옷이 영 마땅치 않구나. 가는 김에 신발이랑 모자도 좀 화사한 거 있으면 사면 좋겠다. 결국 이날의 쇼핑은 4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제 옷은 구경도 못하고요. 어머님 옷과 가방, 신발과 모자를 사기에도 빠듯했습니다. 이건 너무 나이 들어 보이진 않니? 저기요, 이런 거 말고 좀 화사한 거 없어요? 그리고 너무 벙벙한 거 말고 몸에 좀 착 달라붙는 게 좋던데. 어머나, 친정엄마가 역시 보는 눈이 있으시네. 요즘엔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크게 안 입으신다니까. 와, 어머님이 이렇게나 과감하신 패션 감각을 지니신지 처음 알았다니까요. 평소엔 사다 드려도 마다하실 만한 화려한 색감의 옷부터 이런 건 젊은 애들이나 입지 하면서 싫다고 하시던 청바지까지 사셨습니다. 양손에 바리바리 쇼핑한 물건들을 잔뜩 들고 왔더니 그날따라 일찍 퇴근한 남편이 와 있더군요. 제가 집에 없어서 아들 주영이와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쇼핑을 그렇게나 많이 했어? 어디 패션쇼라도 나가? 주영이 학부모 모임 있어? 원래 어머님이 봄옷 한 벌 사주시겠다고 해서 따라 나갔는데 어머님 거만 이만큼 샀어. 우리 어머님 봄바람 나셨나 봐. 아니면 남자친구라도 생기셨나? 할머니 남자친구 있어. 지난번에 유치원에 할머니랑 할머니 남자친구랑 같이 데리러 왔었어. 뭐라고? 근데 주영이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어떻게 할머니? 비밀로 하기로 할머니랑 손가락 걸고 약속했는데 잘못했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 울지 마라. 할머니가 우리 주영이한테 못할 짓을 했구나. 주영이 잘못한 거 없어.
다 이 할머니가 시킨 거니까 눈물 뚝. 아니 복지관 친구랑 차 한잔 마시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주영이 하원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급하게 같이 택시 타고 갔다가 그만. 당황한 시어머님의 변명이 길어지시더라고요. 저야 이미 쇼핑을 할 때부터 눈치를 채고 있었죠. 저는 다만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을 뿐이었답니다. 어머님, 정말 섭섭해요. 저한테까지 숨기시기 있기에요? 아니, 옷가게에서 옷 고를 때마다 내가 알아봤다니까요. 오늘 어머님 청바지까지 사셨다. 주영이 아빠는 몰라도 제 눈은 못 속이세요, 어머님. 그냥 복지관 친구 맞아요? 그럼 복지관 친구 맞지. 근데 친구도 되고 그 뭐냐, 커플? 우리가 복지관 커플이다. 대학생 애들은 캠퍼스 커플이라서 CC라고 한다며? 우리는 복지관 커플이라 BC라고 사람들이 부르더라. 이제 복지관에서도 다 알아서 더 이상 너희에게도 숨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 네? 복지관 커플요? 아이,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엄마 많이 변하셨네. 아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남자는 거들떠도 안 보시더니 언제 커플까지 만드시고. 아이, 저희한테도 인사는 시켜주셔야죠. 그렇지 않아도 김 선생님이 너희들 모두 다 하고 식사 한번 하자고 하시더라. 큰애가 작은애랑 상의해서 장소 좋은 데로 잡아봐봐. 아니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집에 한번 모실까? 네? 동서애까지요? 에이, 결혼하실 것도 아닌데 무슨 가족 상견례처럼 그렇게 하실 필요 있을까요? 저희는 괜찮지만 동서애가 너무 당황스럽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다음 달에 어차피 가족 모임 있으니까 그때 다 같이 만나서 인사나 드리죠 뭐. 그나저나 뭐 하셨던 분이에요? 나이는요? 혼자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에휴, 하나씩 물어봐라. 엄마가 무슨 철부지 애니? 그렇게 숙제검사하듯 물어보냐. 아주 배우신 분이야.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퇴임하신 지 좀 되셨다고 하더라. 나이는 나랑 같더라고. 전 부인은 10년 전에 사별하고 그것도 나랑 비슷한 거 있지? 우리 어머님 높은 눈에 드실 정도면 보통 분은 아닐 것 같은데요. 자녀분들은요?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아,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배고픈 줄도 모르겠네요. 역시 배운 남자는 다르더라. 복지관 글쓰기 교실에서 특강으로 자서전 수업이 있었잖니. 난 특강만 들어서 그날 처음으로 김 선생님을 봤거든. 아니 그냥 그 교실에서 유일하게 그분만 보이더라고. 네 말대로 눈길이 가는 남자가 있더라고. 근데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는데 어쩜 그렇게 글도 잘 쓰시고 언변도 좋으시고 역시 잘생기니까 목소리까지 좋으시더라고. 시어머님은 말씀하시면서 얼굴에 홍조가 가득하시더군요. 뭐 저야 어머님의 황혼연애를 추천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연애에 빠진 어머님이 좀 귀여우셨어요. 그렇게 상견례인 듯 상견례 아닌 자리가 마련되었죠. 우리 가족과 동서네 부부와 아이까지 6명,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남친까지 8명이 제법 오붓하게 저녁 식사를 했어요. 시어머니 남친은 제가 말한 로맨스 그레이 그 자체였어요. 어머님이 반할만 하더라고요. 일단 머리는 분위기 있는 회색으로 연세가 제법 있는데도 머리숱이 많으시더군요. 키도 훤칠하게 크시고 운동을 계속하셨는지 일단 엄청 반듯해 보이셨어요. 어머님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마치 어때? 내 말이 맞지? 이런 눈빛을 뽐내시더라고요. 아, 우리 하연 씨가 자제분들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나보니까 알겠네요. 저는 자식들이 모두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니 큰아들과 사는 하연 씨가 항상 부러웠어요.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가까이 있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평생 교직에 있다가 퇴임을 하고 보니 중심에서 멀어졌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시간이 평소보다 느리게 흘러서 힘들었는데 하연 씨를 만나게 되면서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네요. 역시나 어머님 표현대로 배운 남자라 그러신지 말씀도 품위 있게 잘하시더군요. 어머님의 남자친구로는 더할 나위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남자친구로만 지낼 생각이 아니시더라고요. 아니 어머님의 배운 남친은 황혼 연애에서 바로 황혼 재혼으로 달리시더군요. 그날 깜짝 청혼 이벤트를 펼치셨어요. 식사도 끝나고 디저트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신다고 하면서 다시 들어오시는데 빨간 장미꽃 다발을 들고 오시더군요. 그리고는 어머님께 다이아 반지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들이 있는 데서 청혼을 해야 당신이 거절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서둘렀어요. 좋은 급한 감이 없진 않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기껏해야 100세 인상이라고 하면 30년? 아마 그 30년도 못 채울지 몰라요. 이렇게 매일 떨어져서 보내야 하는 시간들 너무 아까워요. 이제 매일 밤과 낮을 나와 함께 해주겠소.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우리 모두 어안이 벙벙했어요. 다만 한 사람, 시어머니만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고 있더군요. 게임 끝. 결국 상견례장이 되고 말았던 그 식당에서 나온 남편과 시동생은 시어머니를 붙잡고 설득하기 시작했죠. 엄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지금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이야. 아니, 재혼이야. 엄마 지금 손자까지 있다고. 이렇게 각자 자식들이 있는 사람들이 재혼하면 족보가 꼬인다고. 생전 보지도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가 되는 거라고. 이건 안 되는 일이야. 나는 영문도 모르고 나왔다가 이게 무슨 일이래. 엄마 복지관 친구 어쩌고 해서 밥이나 같이 먹나 했더니 갑자기 새아버지가 생기는 거야 지금? 어머님, 이 말대로 이건 좀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연애만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은데요. 뭐하러 결혼을 해서 하루 세끼밥을 차리려고 그러세요. 그냥 복지관 같이 다니시면서 데이트만 하세요. 너희들 지금 어미인 내게 훈계질하는 거냐? 먼저 간 너희들 아버지가 어떤 남자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니들이 더 잘할 거 아니야. 내가 그 시절 눈 딱 감고 버틴 건 오로지 너희들 때문이었다. 이제 너희 둘 다 장가 잘 가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니? 나는 이제 여자로서 좀 행복하면 안 되니? 아직 몇십 년이 남은 인생을 손주나 보면서 살라는 거냐? 저는 참 난감하더군요. 평소에도 시어머니의 연애를 부채질한 당사자로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상황에 약간의 책임감을 느꼈죠. 동시에 홀로 가족들의 거센 반대에 맞서는 사랑에 빠진 여자 시어머니가 안쓰럽기도 했고요. 자, 다들 오늘은 좀 마음 가라앉히고 시간을 좀 두고 생각해요. 여기서 당장의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머님도 그만 진정 좀 하시고요. 이러다가 아들들이랑 진짜 싸우시겠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장난처럼 재밌어 하다가 막상 어머님이 이렇게 진지하게 나오시니 적지 않게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며칠은 어머님과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아들은 어머님도 여자라는 걸 받아들이기 힘든가 봐요. 어머님 말씀대로 이제는 여자로서의 인생을 살고 싶다는데 그게 그렇게 서운하고 화가 날 일인가요? 물론 저도 결혼만은 말리고 싶었죠. 나름의 이기적인 이유에서요. 없던 시아버지가 새로 생기는 일이잖아요. 신경 쓰고 모셔야 할 어른이 한 명 생기는 일이 반갑지는 않았죠. 하지만 저는 어머님의 딸 같은 며느리잖아요. 딸의 심정으로 어머님의 여자로서의 인생을 응원하기로 결심했거든요. 큰 며느리로서 남편과 시동생과 동서를 설득했습니다. 제가 설득을 안 했어도 어머님이 워낙 결혼에 대한 결심이 완강하셔서 결국엔 자식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가 되신 어머님은 가족 친지들만 모시고 간단하게 결혼,
아니 재혼식을 올리셨습니다. 그날 어머님은 정말 새 신부 못지않게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셨죠. 와, 어머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결혼하고 싶은 거 어떻게 참고 사신 거예요? 아들들은 저기서 막 울고 있는데. 엄마가 새 시집 간다고요. 하하하. 너 지금 시어미를 막 이렇게 함부로 놀려도 되는 거냐? 아주 딸 같다고 오냐오냐 했더니 아유, 어머님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 풀어드리려고 농담 좀 했어요. 어머님 이렇게 떠나시면 저는 이제 용감한 형사들은 누구랑 봐요? 이제 제가 외로워서 매일 밤 울 거예요. 어머님이랑 저랑 실화탐사대 이런 범죄 다큐 프로그램을 좋아했거든요. 이런 건 누구랑 같이 맞장구 치면서 봐야 재밌잖아요. 사실은 결혼하면 꼼짝없이 새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구나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결혼 전에 독립을 준비하셨어요.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셨어요. 새 시부의 돈은 주식에 묶여 있어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나 봐요. 시어머니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황혼, 재혼, 아니 신혼을 보내시고 계셨습니다. 두 분이 얼마나 알콩달콩 지내시는지 얼굴 보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반찬을 해서 신혼집으로 갈 정도였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결혼하시고 이렇게 발길 뚝 끊기 있어요? 주영이 아빠가 너무 섭섭해해요. 김 선생님 모시고 식사를 하자고 해도 거절하시고 두 분이서 뭐가 그렇게 할 게 많으세요? 아니, 김 선생이 낯을 좀 가리시더라고. 이미 다 큰 자식들인데 새아버지라고 하면서 같이 자리하는 게 영 불편한 모양이더라. 그래서 그냥 복지관 갔다가 집에 와서 반주 한잔 하면서 저녁 먹고 그러는 거지. 주말에는 산에도 다니고 하면서 말이다. 어머님이 산에 가세요? 어머님 등산 싫어하시잖아요. 그리고 반주요? 술도 아주 질색을 하시면서. 전시 아버님이 술 때문에 돌아가셔서 술이라면 완전 진절머리 내시는 분이. 참 사랑이 무섭네요. 싫어하는 것도 하게 만들고. 아니, 산이랑 술 좋아하는 건 결혼하고 나서 알았지 뭐냐. 정말 다 좋은데 그거 두 개는 맞추기 힘들구나. 뭐 어떻게 모든 게 다 좋고 맞는 사람이 있겠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주영이도 보고 싶고 둘째네도 보고 싶네. 둘째는 아예 삐져서 나한테 전화도 한 통 없단다. 별일 없이 잘 지내지? 네, 뭐 다들 어머님의 빈자리를 아쉬워하면서 다 큰아들들이 모이기만 하면 엄마 하면서 아직도 울며불며 지내요. 에고, 농담이고요, 어머님. 다들 잘 지내요. 우리 주영이가 다시 알러지가 심해져서 유치원을 못 가고 있어요. 그거 빼면 다들 별일 없어요. 아유, 김 선생님이 역시 배운 사람이라 산에 있는 약초에 대해서도 잘 알던데. 다음에 산에 갈 때 알러지에 좋은 약초 있으면 좀 캐다 달라고 해야겠다. 나는 산에 가지를 않으니 내 부탁은 들어주겠지. 우리 주영이 힘들어서 어쩌노. 아참, 어머님 앞으로 무슨 서류가 왔던데요? 보험사에서 온 것 같은데 일단 가져왔어요. 아, 김 선생님이 각자 들어놓은 보험들 수익자를 변경하자고 해서 신청한 게 예전 주소로 갔나 보다. 너희들한텐 섭섭하게 생각할 테니 말하지 말자고 해서 그러마 했지. 미안하다. 이제 이 사람이랑 평생 살아야 하는데 부부가 서로 수익자가 되는 게 맞는 말 같아서 변경했어. 너무 섭섭해 말아라. 글쎄요. 저는 이해가 될 것도 같은데 주영이 아빠는 좀 섭섭할 것 같은데요.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주영이 아빠랑 의논하고 결정하시죠. 크게 반대는 안 할 거예요. 그래, 알았다. 다음에 내가 큰애 만나면 말하고 결정하마. 저는 오래간만에 어머님이랑 긴 수다를 떨고 돌아왔죠. 나오는 길에 보니 현관문 옆 재활용통에 쌓인 막걸리 병들과 다른 술병들이 마음에 좀 걸리긴 하더라고요.
전 남편도 술 때문에 간암으로 보냈는데 두 번째 남편도 술을 좋아하면 걱정이 크시겠구나 싶더군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평일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뭔가 느낌이 안 좋았어요. 역시 나쁜 예감은 틀리지가 않나 봐요. 그 전화는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어요. 그리고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경찰서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사고를 당했는데 왜 병원이 아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지 가면서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남편이랑 함께 도착한 경찰서엔 새 시아버지만 계시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무슨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김 선생님, 어머니 어디 계세요? 병원으로 이송되셨어요? 아니 누구랑 싸움이라도 난 건가요? 새 시아버지는 경찰 앞에서 조서를 작성 중인 것 같더라고요. 경찰 말로는 새 시아버지와 어머님이 약초를 캐러 올라갔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실족사를 당하신 정황이라고 하더군요. 김 선생님, 아니 어머니가 무슨 약초를 캐요? 무슨 일반인이 약초를 캐러 길도 아닌 곳에 올라가요? 어머님이 평소에 산을 타시는 분도 아닌데. 아니, 이 자네 아들 주영이가 알러지 때문에 유치원도 못 가고 있다며 걱정하면서 산에 가서 알러지에 좋은 약초를 캐자고 하도 조르기에 산에 갔지. 나도 위험하다고 말렸는데 사람 손길 타지 않는 곳에 약초들이 많다며 고집을 부리더라고. 그러더니 혼자서 마구 올라가더니 비명소리가 들러서 가보니까 안 보이더라고. 새 시부도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는지 울다가 설명하다를 반복하더라고요. 이미 캄캄해져서 수색은 내일 새벽이나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입이 바짝 마르면서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선 아버님부터 병원으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발에 상처가 많이 나서 피가 나고 있는데 아까부터 병원보다 아내분 찾아야 한다고 고집 부리고 계세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더 강력하게 말렸어야 하는데 거기 낭떠러지가 너무 높아서 떨어지면 살아 돌아올 가망성이 없다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어떡하면 좋아요? 아니 아버님, 피가 너무나 많이 나요. 일단 저랑 병원부터 가세요. 저는 일단 새 시부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어요. 발목 인대가 다치고 무릎뼈에 금이 갔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어서 충격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남편과 시동생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어머님을 찾는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도움 청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통해 부탁을 하고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새 시부가 말한 산을 샅샅이 뒤졌죠.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다행히 날씨가 봄날이라 기온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으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3일 이내에만 찾으면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죠. 남편과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아버지가 있는 병원에 들렸어요. 아니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그렇게 올라가다가 사고를 당하다니 나도 믿기지가 않네. 이렇게 허망하게 갈지 몰랐는데. 아이고 아연씨, 혼자서 외롭게 황천길을 어이 갈까나. 김 선생님, 우리 어머님 아직 돌아가신 거 확실하지도 않은데 왜 이러세요? 무슨 황천길 같은 말씀을 하세요? 무슨 고사라도 지내세요? 차라리 산에 올라가서 찾는 신용이라도 하시면서 슬퍼하세요. 아무리 제가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네요. 아니, 나도 상심이 커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침착해야 하네. 흥분하지 말고. 자네가 나한테 화를 낸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나? 아휴, 제가 괜히 어머님한테 주영이 알러지 때문에 유치원 못 갔다고 말씀드렸나 봐요. 괜한 말을 해갖고는 산도 안 좋아하시는 어머님이 무슨 약초를 캐신다고 산까지 가게 만들고. 다 제 잘못이에요.
아이, 나는 산에 가자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무슨 밤새 약초 공부를 했다고 하면서 나를 억지로 데리고 갔다니까. 아이고, 내가 그 고집을 꺾었어야 했는데 그냥 하연 씨 말이라면 다 들어준 내 잘못이 더 크네. 그렇게 속은 타들어가는데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아무리 찾아도 어머님은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일주일 동안 어머님 신발이든 손수건이든 뭐라도 하나가 나와야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올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실종자분 남편이 말한 그 사건을 중심으로 주변 탐문을 해봤는데요. 그 날짜 그 시간 산 입구 CCTV에도 주변 음식점이나 상점에서도 실종자분과 남편분을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럼 시아버님이 장소를 착각이라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장소 확인을 해보시죠. 그렇지 않아도 이제 다시 전화 걸어서 확인을 하는데 병원이라고 하시던데요. 장소를 올라간 위치는 확신한데 중간에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들어갔다고 처음 진술과 다르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차피 등산로가 아닌 곳도 다 수색 중이긴 한데 아버님도 뭔가 기억에 혼선이 오신 것 같아요. 며칠 전부터 새 시부의 상태가 좋지는 않았어요. 충격 때문인지 잠깐 사람을 못 알아보시기도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일시적인 선망 증세가 올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새 시부의 상태가 걱정이 돼서 매일 하루에 병원에 들렸어요. 그런데 어제는 병실에 낯선 여자가 있는 거예요. 무슨 서류들이 침대에 잔뜩 늘어져 있더라고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아버님 손님이신가요? 그냥 병문안 오신 손님이다.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야. 아이고, 이제 얼굴 봤으니 그만 가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퇴원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여자와 시부는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여자는 급하게 서류를 봉투에 담더니 급하게 인사를 하고 나가더군요. 네. 몸조리 잘하시고요. 퇴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아니, 손님이시면 뭐 마실 거라도 드시고 말씀 더 나누셔도 되는데. 아니다. 이제 막 가려고 했어. 그리고 나 내일은 퇴원을 해도 된다고 하니 병원에 이제 안 와도 된다. 시어머님이 실종된 지 8일째, 새 시아버지는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혼자 계신 시아버지를 챙기러 집으로 갔죠. 그런데 병원에서 봤던 그 여자가 집에 또 있는 거예요. 아니, 아버님, 지금 어머님이 어디서 어떻게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저희도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겠는데 병원에서 봤던 이 여자분이 왜 집에 있는 거예요? 어머, 혹시 며느리님이세요?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흥분하지 마세요. 저는 보험회사 설계사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사고 전에 새로 보험 들어놓으신 게 있어서요. 최종 계약 서류도 전해드리고 아내분이 사망하셨을 경우에 진행 절차랑 보험금 수령 방법 등등 해서 설명드릴 겸 들린 거예요. 아니, 지금 어머님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무슨 보험금을 수령해요. 그리고 어머님이 수익자 변경 나중에 하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요. 그 문제는 이미 하연 씨랑 우리 둘이서 이미 얘기가 다 끝난 거고 여기 설계사분은 내가 하연 씨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어서 오신 거야. 지난번 병원에서 한번 보지 않았냐? 저는 뭔가 깨림칙한 기분이 들었지만 더 이상 따지기에는 상황이 애매해서 그냥 나와버렸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새 시부의 보험 설계사 이야기를 했어요. 새 시부가 난 좀 이상해. 처음엔 어머님이 사라지셔서 아버님이 충격받았다고 생각했거든. 아니, 같이 산에 갔다가 혼자서만 살아 돌아왔으니 그 심정이 오죽하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선망도 오고 기억도 오락가락하나 했지. 근데 오늘 보니까
선망도 연기가 아니었을까 싶고 왜 어머님 실종된 지 8일 만에 사망보험 수령 절차를 알아보냐고. 이제 곧 있으면 어머님 실종된 지 열흘이 다 돼가는데 살아계실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 그래도 태어나면 시신이라도 찾아보려고 다시 나서도 모자를 파네. 무슨 보험금? 진짜 무슨 일인 거냐고. 혹시 김 선생님이 엄마를 어떻게 한 거 아닐까? 우리가 너무 나가는 건가? 그렇게 사이가 좋으셨는데 우리가 미쳐가고 있나? 남편과 저는 어머님이 실종된 지 열흘이 되자 어머님이 이제 살아계실 가능성은 없더라도 시신이라도 찾아야겠다 싶었습니다. 흔적조차 못 찾는 게 아무래도 이상해서 다시 새 시부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새 시부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더군요. 정말 기가 찼어요. 김 선생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산이 맞아요? 아니, 이렇게 흔적조차 안 나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야, 새아버지한테 김 선생이 뭐냐, 응? 여간 베어먹질 못해서는 내가 경찰에서 다 얘기한 거를 다시 몇 번이나 번복해야 하냐, 어? 나도 마누라 죽어서 괴로운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괴롭혀? 술에 취한 새 시부는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술에 취해서는 위치조차 다시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했어요. 분명히 지난번에 어머님은 새 시부가 약초에 대해서 잘 알아서 간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무슨 약초에 대해 지식이 있다고 먼저 올라가신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확신을 하는 것도 이상했고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다음 날에 새 시부가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장례 지도사와 상담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마음대로 어머니 장례를 치른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시신도 찾지 못했는데 무슨 장례식을 해요? 지금 장례식이 급해요? 어머님이 어디서 어떻게 되셨는지도 모르는데. 산에서 죽은 지 열흘이 넘었으면 삼짐승이 와서 다 뜯어가 버렸을 거라고. 그렇게 갈갈이 뜯겨서 제대로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게 원기가 되는 거야. 사람이 죽은 지 7일째 되면 삼도천을 건너서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극락으로 가든지 지옥불로 떨어지든지 환생을 하게 되는 거야. 이미 자네 엄마는 그 강을 건너서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저승으로 가야 한다고. 어여 죄를 지내서 편하게 떠나보내는 게 마지막 효도를 하는 것일세. 와, 술 기운이 없는 새 시부는 갑자기 장광설을 늘어놓았어요. 정말 아는 거 많아 좋으시겠어요. 저런 인간에게 어머님 결혼을 응원한 제 입을 막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근데요, 어머님이 산에 가시자고 한 거 맞아요? 어머님은 산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마지막에 만났을 때도 김 선생님한테 약촉해서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다고 하셨다고요. 지금 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럼 싫다는 사람을 제가 억지로 끌고 가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어허, 바로 얼마 전까지 아버님이라고 부르더니 이제 막 가자는 건가? 아무리 상황이 이렇게 돼서 원망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애먼 사람한테 그 원망을 풀면 안 되지. 새 시부가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어머님을 찾는 게 급선무라 더 이상 새 시부랑 입씨름조차 하기도 싫었어요. 지금도 어디선가 혼자서 외롭게 계실 어머님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져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있는데 아침에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인데다 낯선 지방 전화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얘야, 큰애야, 나다. 어머님이세요? 어머님 살아 계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머님은 서울에서 떨어진 양평에 있는 지방병원이라고 하셨어요. 남편과 저는 새 시부에게는 알리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어머니는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갈비뼈도 부러졌더라고요.
산에서 떨어져서 의식을 잃은 어머니를 산에 산삼을 캐러 온 신만이들에게 발견돼서 구조된 거예요. 의식을 잃은 어머니는 이틀 만에 깨어나셨지만 며칠간 충격으로 기억을 회복하지 못하셨던 거죠. 기억을 회복하자마자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는 제 전화로 연락을 하신 거였어요. 어머님,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도대체 산에는 왜 가신 거예요? 김 선생, 님자도 붙이기 싫으네요. 그 남자가 억지로 데리고 가서 어머님을 혹시 밀친 거예요? 네? 아니라고요? 저희가 김 선생님을 오해한 거예요? 진짜로 어머님이 주영이 약초캐로 가자고 하신 거 맞아요? 내가 스스로 떨어진 거다. 네? 어머님이 스스로 떨어지셨다고요? 이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무서워서 그랬어. 내가 지나가는 말로 주영이가 알러지가 있어서 유치원을 못 가니까 다음에 산에 갈 때 좋은 약초 좀 캐다 달라고 했거든. 근데 자꾸 나보고 산을 같이 가자고 하는 거라. 손주한테 먹일 거 직접 캐야지 왜 자기를 시키냐고 하면서 말이야. 들어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라. 하는 수 없이 따라 나섰지. 근데 서울 근교가 아니라 경기도 지나 양평 쪽으로 차를 몰대. 이 인간이 엄마가 떨어진 데를 아주 엉뚱한 데를 알려줘서 일주일 동안 엄한 데만 찾고 다녔잖아. 뭔가 이상했다니까, 이 썩을 인간.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요?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따라가신 건 맞네요. 그런데요, 양평에 있는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가 아닌 데로 가대. 사람 손이 덜 타는 곳에 좋은 약초가 많다고 하면서 말이야. 근데 내가 산을 잘 못 타니까 중간쯤에 가서 뭘 좀 먹자고 하면서 가방에서 주섬주섬 꺼내는데 떡이랑 과일이랑 막걸리가 있더라. 나야 떡이랑 과일이나 좀 먹을까 했는데 이 인간이 막걸리 한 모금만 마셔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술이라면 진절머리 내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러기에 좀 이상하다 했지. 한 번 싫다고 거절했는데 계속 강요를 하는 거야. 완전 딴 사람 같대.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 그전에도 집에서 혼자 술을 먹다가는 사람이 싹 돌변하더라고. 처음엔 그저 일종의 주정이려니 했지. 술을 억지로 계속 권하는데 뭔가 이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쏴 오는 거야. 막걸리 잔을 내 코앞까지 들이미는데 역한 냄새가 확 나대. 이거 막걸리에 뭔가를 탔구나. 그 길로 냅다 산 아래로 도망쳤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따라오는데 뒤돌아보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절벽 밑으로 떨어져 버린 것 같더라. 그러니까 그 개새끼가 엄마를 어떻게 하려고 한 건 맞네. 내가 이 새끼 당장 가서 잡아 쳐넣는다. 흥분 좀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 남자가 밀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스스로 떨어지셨다잖아.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그러니까 그 인간이 그렇게 당당하게 어머님이 이미 무슨 강을 건넜네 마네 하면서 장례식부터 치르자고 한 거네. 그래야 보험금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아주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네. 증거가 뭐가 필요해? 어머님이 증언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미 사망보험금 타려고 설계사까지 불렀다며. 아니, 그 인간이 내 사망보험금 노리고 그 일 벌인 거 맞네. 내가 지금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무슨 사망보험금? 경찰에 어머님이 농약 탄 막걸리 얘기를 해도 증거가 없으면 시부의 계략을 증언할 방법이 없잖아요. 어머님은 저에게 아주 침착하게 병원 수납장에 가방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시더군요. 수납장엔 그날 가지고 가셨던 작은 등산 가방이 있었고 그 안에는 막걸리 통이 있었어요. 오, 우리 어머님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내가 너랑 밤마다 용감한 형사들 보지 않았냐. 죽음에 처한 피해자들이 어떡하든 마지막 증거를 남기는 게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았니. 내가 죽어서도
저 인간이 나를 해치려 들었다는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일념하에 이 막걸리통을 굴러 떨어지면서도 놓지 않았어. 신만이들이 구했을 때도 내가 막걸리통이라고 외치고 쓰러졌다더라. 와, 우리 어머님 최고. 뭐든지 하나를 끝까지 파면 인생에 남는 게 있나 봐요. 어머님이랑 저랑 밤마다 봤던 사건 실화 프로그램이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증거를 남길 수 있게 만든 거죠. 우선 어머님을 퇴원시키고 우리 집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새 시부에게 우리 집으로 급하게 와달라고 했습니다. 새 시부는 거실에 있는 어머님을 보자 귀신이라도 본 듯 놀라서 주저앉더라고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야?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지금 내가 귀신을 보고 있는 건가? 김 선생님, 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셨나 보다. 제가 살아왔는데 반갑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사망보험금을 벌써 신청하시려고요? 아니, 장례식도 벌써 알아보셨다고요? 아니, 그거 다 오해입니다. 나는 하연 씨가 돌아오지 않아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아니라, 김 선생님이 우리 어머님 죽이려고 했던 거 다 압니다. 하연 씨, 얘기 좀 해줘요. 아니, 산에 하연 씨 손주 먹일 약초 캐러 같이 갔는데, 이게 무슨 무서운 이야기래요? 맞아요.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김 선생님이 저한테 농약 섞인 막걸리 먹이려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 어머님 살아계신 거 확인하셨으니 경찰에 가서 자백하시면 되겠네요. 이 사람들이 무슨 소설을 쓰고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머니가 산에서 오래 있어서 정신이 이미 헷가닥한 모양인데, 그런 말을 믿고 멀쩡한 사람을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하면 안 되지. 그때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방에서 나와 김 선생을 체포했어요. 사실 저희가 미리 신고를 하고 김 선생을 부른 거였죠. 물론 김 선생은 무고한 사람을 잡아 넣는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니들이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이 정신 나간 할머니 말만 믿고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잡아가. 증거 있냐고. 니들 내가 다 무고죄로 다 고소해버릴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남편은 바로 김 선생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다가 바닥으로 패대기를 쳤습니다. 아이고, 경찰관 양반. 이거 폭행 상해죄야. 너 절대 합의 안 해줄 테니 각오하라고. 그래, 떠들 수 있을 때 실컷 떠들어라. 내가 내 손 더럽히기 싫어서 이쯤에서 끝내는 걸 고맙게 여기라고. 야, 이놈의 영감탱이. 하늘이 무섭지도 않어? 나를 너무 얕잡아봤어.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죽을 줄 알았어? 역시 그 말라 비틀어진 막걸리통에서 농약이 발견됐어요. 새 시부가 농약을 구입한 증거도 확보되었죠. 결국 새 시부는 살인미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더 놀라운 사실은 모두가 예상했겠지만 새 시부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어요. 당연히 교장은커녕 학교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번듯한 외모와 언변으로 그동안 친사기 전과만 해도 20범이 넘더라고요. 나이가 먹고 나서는 복지관이나 평생교육원 같은 곳을 돌며 돈 있는 싱글 어르신들을 골라 등을 치고 다닌 거고요. 세상에나, 그 인간이 다른 복지관에서는 무슨 대학 교수라고 했다더라. 아이고, 남편이 여자에 술에 미쳤던 무식한 인간이라 배운 남자 만나려다 완전 사기꾼 남자에게 속아 넘어갔네. 이놈이건 저놈이건 이제 남자라면 아주 징글징글하다. 결국 새 시부, 그 새끼는 살인미수로 실형 선고를 받았어요. 아마 교도소에서 인생을 마감할지도 모르겠네요. 어머니는 혼인 취소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셨습니다. 워낙 이번 건으로 충격을 많이 받으셔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시기는 했지만 다시 저희와 함께 살면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계시죠. 복지관에도 다시 나가서 수업도 들으시면서요. 이제 남자는 정말 돌보듯 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복지관에서 커플하고 싶다고 하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있다. 이제 우리는 남자 없이도 당당하게 혼자 설 수 있어야 한다고 아주 입이 닳도록 말하고 다녀. 그냥 남자는 엔조이만 하라고. 절대 마음 주고 돈 주고 인생까지 주지 말라고 말이다. 하지만 인생에서 우리가 함부로 장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언제 또 세 번째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실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네요. 아직 우리 어머님 남은 인생이 너무 창창하시잖아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